7월 1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1% 상승한 3215.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69% 상승한 812.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GA, 파이nem텍, BK홀딩스, 바이젠셀, 트윈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방산 테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풍산의 실적이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86,000원에서 158,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풍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5,200원입니다. 한편 하나투자증권은 어제 현대로템에 대해 폴란드양 K2전차 2차 실행 계약과 관련한 협상이 드디어 완료됐다며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현대로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93,600원이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시가총액 상위의 방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링크솔루션은 6월달에 신규 상장한 3D 프린터 기업인데요. 상장 후 방산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이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충격 요인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 수출 역량과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에도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자연 살해 T세포 림프종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질환은 희소혈액암으로 아직까지 표준 치료법이 없으며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졌어요. 국내에서는 바이젠셀이 치료제 개발에 앞서고 있으며 이뮨온시아도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바이젠셀이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ABL바이오도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이뮨온시아는 4.6%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메세라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메세라는 미국의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데요. 투자 규모는 1,850억 원으로 알파벳은 메세라의 지분 4.7%를 보유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팩트로는 언론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루프원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루프원은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로 팩트로는 루프원의 제조를 맡고 LG화학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D&D 파마텍은 메세라의 파트너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케어제는 코글루타이드가 중동과 북중미 시장에 진입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글루타이드는 펩타이드 기반의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최근 레바논 보건당국으로부터 코글루타이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등록받았으며 멕시코 제약사와도 5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케어제는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로보티즈가 오픈 AI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로보티즈는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픈 AI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지컬 AI란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 등의 장치에 적용하고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해당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AI 워커로 팔을 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사람의 동작을 학습하며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는 오픈 AI가 피지컬 AI에 관심을 갖고
하드웨어 팀을 꾸린 만큼 협력이 시작됐다며 AI 워커의 정식 버전이 4분기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로보티즈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중국 시장에 H20 칩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함께 RTX 프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을 올해 최대 80만 장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15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그 밖에도 산업부의 김정관 후보자는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의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LG세미콘은 SK키 파운드리와 8인치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TLB는 엔비디아의 소캠 신제품 개발에 참여 중인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폴더블폰 아이폰 테마입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상당한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정체와 애플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애플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했을 때 폴더블 아이폰이 높은 가격에 출시되더라도 시장의 호응이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물량을 독점하여 장기간 동안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를 납품 중인 덕산 네오룩스도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성 PBC 기업으로는 BH와 SI플렉스, 외장 힌지는 KH바텍, 내장 힌지는 파이넴텍이 폴더블 아이폰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폴더블폰 및 아이폰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덕산 네오룩스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SK증권은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이 하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48,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7,20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GA는 어제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인 아시아 스트래터지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34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586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24일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인 소라벤처스와 나스닥 상장사인 탑인 인터내셔널,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 자산 투자자인 시몬 게로비치와 강성부 펀드 등이 SGA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어제 비트코인 테마가 상승하면서 SGA가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SGA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BK홀딩스와 이닉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닉스는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우토크립트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우토크립트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장중 최고 68%까지 급등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40%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청담글로벌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담글로벌이 올해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오 비주를 비롯한 자회사의 합산 실적 개선세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화장품 및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넥서스를 비롯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위메이드의 전 대표인 장영국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장 대표는 2022년 위메이드의 대표로 있던 시절에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여기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여 위메이드의 주가를 올렸다며 장 대표를 기소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장영국 대표와 위메이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동방이 상승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피더 및 자파부두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B&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B&OT는 동방과 대우, BS 한양, 그리고 IBK자산운용이 설립한 합작회사로 해수부가 진행한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입찰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및 북곡 항로 개척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동방을 비롯한 일부 물류 및 해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용을 비롯한 원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원전 산업 재건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과 대형 원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의 영역은 제도 개편과 기반 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려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어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원전 전략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현대건설은 미국의 단기 원전 정책과 연관성이 높으며 반년에서 1년 안으로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모두에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AI 및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용을 비롯한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스피어가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제스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커넥티드 케어 사업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스피어를 비롯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커넥티드 케어 사업이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제스는 미국 내 500여 개의 병원과 70여 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간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고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알려졌어요. 인수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방,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인터지스,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한국전력,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애경케미칼, 9위는 대한해운, 10위는 상상인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방입니다. 물류기업이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GA솔루션즈, 2위는 스맥, 3위는 다날, 4위는 CTK, 5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6위는 아우토크리트, 7위는 블루엠텍, 8위는 에코플라스틱, 9위는 일신바이오, 10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우토크리트입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풍산, 6위는 현대차, 7위는 카카오, 8위는 네이버, 9위는 동방,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풍산, 동방입니다. 풍산은 방산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으며 동방은 물류기업이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아우토크립트,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로보티즈, 4위는 펩트론, 5위는 UNAI, 6위는 D&D 파마텍, 7위는 다날, 8위는 ABL 바이오, 9위는 CTK, 10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우토크립트, 로보티즈, 펩트론, D&D 파마텍, ABL 바이오입니다. 아우토크립트는 신규 상장주이며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주이자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펩트론과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ABL 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이자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